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3 1학기 국어 미래엔 1-2단원 노새 두 마리라는 작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제 유형 베스트, 이 단원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출제되는지를 살펴본 후에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 전 단원인 상처가 더 꽃이다에서도 말을 했는데 출제 유형 베스트는 이 단원의 학습 목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학습 목표를 짚고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학습 목표를 꼭 교과서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예요. 따라서 이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 당시 사회상이 어떤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이 작품의 중심 제재죠. 노새랑 의미가 비슷한 오늘날의 소재를 찾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볼게요. 1번 노새 또는 노새 두 마리의 의미를 묻는 문제,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 소설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죠. 특히 시점과 서술자에 대한 내용이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했듯이 이 작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당시 사회의 모습,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들을 묻는 문제. 특히 이런 건 어떻게 출제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차에 기역 표시하고 노새에 니은 표시, 연탄에 디귿 표시 이런 식으로 표시한 다음에 기역에서 미음 중 이질적인 것을 고르라고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은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닌 것을 찾아서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구동네와 새동네의 차이를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러면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엄청 길어요. 지금 페이지가 무려 14페이지까지 지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전문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가파른 골목은 인물이 처한 힘들고 가난한 삶을 상징하고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성격을 암시합니다. 아버지는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만치 앞에서부터 마차를 세게 몰아가지고는 그 힘으로 하여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그러나 이 작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덜어는 마차가 언덕의 중간쯤에서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주춤거릴 때도 있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중심 인물이고 서술자는 아버지의 아들, 즉 나예요.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아니에요. 따라서 문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나는 주인공이자 서술자이다 이러면 틀린 선지인 거죠. 서술자인 것은 맞지만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마차라는 1970년대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등장해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가 10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모두 꼭 번호를 매겨서 하나하나씩 봐두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랴이랴 하면서 노새의 잔등을 손에 휘감고 있는 긴 곱빗줄로 3번, 4번 후려쳤대요. 즉 노새가 끄는 마차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마차에는 연탄을 싣고 있었어요. 연탄도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이죠.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 차이가 있었다. 가득 실으면 대충 500장에서 600장까지 실었는데 아버지는 그래야만 다소 신명이 나지 200장이나 300장 같은 것은 처음부터 성이 안 차는 눈치였으며 이 부분을 통해서 연탄을 많이 실을수록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연탄을 많이 실어야 기분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연탄을 배달할 만큼 많이 사지 않죠. 그냥 한 개씩 그날 벌어서 하나씩만 사고 손으로 들고 집에 가져가기 때문에 배달을 시킬 정도로 연탄을 많이 시키지 않아서 연탄 배달 일거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2, 3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꼴이 잡혀갔다. 2, 3년 전부터 우리 동네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문화주택이 들어선 거예요. 문화주택도 1970년대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에 해당합니다.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그물 긋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그냥 먼 발치로만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에 가려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의 변두리에 흔한 어느 신흥 부락으로만 보였다. 여기에서 대조되는 소재가 등장하죠. 슬래브 집과 판잣집 둘 다 1970년대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이면서 대조되는 소재예요. 슬래브 집은 새 동네 사람들의 집인 거고 판잣집은 구동네 사람들의 집인 거죠. 이렇게 슬래브 집과 판잣집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그것을 가장 좋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버지였다. 왜냐하면 연탄 배달 주문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2층 슬래브 집에서는 연탄을 한번 들였다 놓았다 하면 들여놓았다 하면 몇 달씩을 떼니까 자주 주문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일감이 이 동네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고 여전히 타 동네까지 노새 마차를 모긴 했지만 그 전보다는 자주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새 동네가 생기면서 다른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대요. 그 전까지 그 구멍가게에는 물건들이 다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었고 2홉짜리 소주병만 많았는데 그 병들 사이에서 환타니 미란다니 하는 음료수병들이 생겼고 퍼머스트 아이스크림도 섞여 있고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쫙쫙 말라 비틀어진 사과, 오래된 사과죠. 팔리지 않아서 오래된 사과 사이에 귤도 끼게 된 거예요. 구비된 품목의 변화를 통해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고 신문 배달부들이 조석으로 골목 안을 누비고 다니고 전에는 얼씬도 않던 슈샤인보이, 슈샤인, 신발을 반짝이게 한대요. 구두 닦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970년대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입니다. 슈사인보이도 새벽이면은 구두 닦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대요. 이렇게 동네의 모습이 달라지긴 했어도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일은 없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새동네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짤랑짤랑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아니 그것은 새 동네 쪽에서 더욱 그랬다. 원래 우리 동네, 즉 구동네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새 동네에서는 노새를 신기해하고 귀여워하고 그랬는데 구동네에서는 늘 보던 것이니까 별로 관심도 주지 않고 귀여워하기는커녕 심지어 싫어했어요. 오줌을 아무데나 싼다고. 노새한테 불만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노새에 대한 새동네 사람들과 구동네 사람들의 태도 차이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돼요. 이 부분 자세히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라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과거 회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출제될 수 있겠죠. 원래 아버지는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노새랑 바꾸자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제안을 수락하고 노새를 키우게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오게 된 노새는 가엾게도 원래는 회색빛이었는데 우리 집에 온 뒤로는 차츰 연탄때가 묻어 검정빛으로 변해갔대요. 연탄 마차를 몰기 때문이죠. 고달픈 삶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노새에 대한 나의 연민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가엾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성스럽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했어요. 노새가 검해진 게 안타까워서 노새에게 정성을 다해서 원래 색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했는데 배달만 갔다 오면 도로 그 모양이었대요.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이제 노새가 달아난 사건이 나옵니다.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 노새 고삐를 낚아잡고 한다름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다. 그러나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한 겹 살짝 깔려 있어서 마차를 미는 네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다. 살얼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절적 배경의 겨울임을 알 수 있죠. 노새가 오르기 더 힘든 상황이에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가면서 쳐다보기만 하고 도와주지는 않았대요. 인정이 메마른 세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노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리고 노새가 고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대구르르 무너지고 아버지도 홀랑 물구나무 서는 꼴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차가 넘어지면서 노새의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어요. 노새가 달아난 겁니다. 아버지가 내 노새, 내 노새, 내 노새 이러면서 당황해하면서 노새를 부르는데 노새는 이미 10m쯤 앞에 뛰어가면서 사람들 사이를 지나면서 막 도망가고 있었어요. 뒤늦게 나와 아버지는 노새를 쫓아가 보지만 노새가 훨씬 빠르겠죠. 노새는 이미 큰 길로 나가고 있었고 이제 노새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이제 흩어져서 노새를 찾으러 가요 하고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노새를 찾으러 갑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노새를 찾아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묻지 않았대요. 근데 도시 당연히 그러겠죠. 시골이라면은 모를까 도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뛰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인정이 없고 너무 무관심하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남의 일에 무관심한 방관자적 태도를 지닌 도시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네가 찾는 노새는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나가 듣고 싶었던 말이죠. 계속 이렇게 노새를 찾다가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거죠. 나는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걸음에 앞서 몇 번 고꾸라지기도 하였는데 덜어는 어떤 신사 아저씨의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닥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아저씨는 이 녀석아 하고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어떤 아주머니는 얘가 왜 이래 눈을 어디 두고 다녀 라고선 호통을 치기도 했대요. 노새를 찾는 나의 절박한 모습에 무관심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나는 노새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밤 10시도 넘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였다. 통행금지 시간도 1970년대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에 해당하죠.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마차를 끌었다. 어쩌다가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긴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마차 하나로 버텨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했다. 3륜차도 마찬가지로 1970년대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인데 아버지가 3륜차가 아닌 말이나 노새를 끈 것은 3륜차를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을 뿐더러 원래 마부였으니까 차보다는 말이나 노새가 더 익숙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마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라고서 큰 소리를 쳤대요. 시대적 변화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는 자존심과 오기가 드러나네요. 그리고 이제 나는 잠에 빠져요. 그런데 노새가 나오는 꿈을 꿉니다.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큰 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길 복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큰 길에서 노새로 인해 소동이 벌어집니다. 노새는 가파른 길도 없고 채찍길도 없고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막 헐헐 나는 것처럼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에 이르르고 횡단보도에서 또 소동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큰 시장에 도착을 합니다. 노새 이동 경로가 나타나는 거죠. 시장에서도 노새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고 한강다리를 거쳐서 이제 고속도로에 이르게 됩니다. 고속도로는 자유로운 공간을 이르게 하는 통로로 노새가 고속도로를 향해 갔다는 것은 앞으로 나의 가족이 노새를 찾을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깬 나가 아버지한테 우리 시장으로 가봐요. 꿈에서 노새가 시장으로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아빠한테 시장으로 가보자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걷다가 우연히 동물원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동물원에서 얼룩말을 보게 됩니다. 얼룩말은 노새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 얼룩말을 보고선 나는 아버지가 노새랑 닮았다라고선 노새와 아버지를 동일시하게 되고
아버지가 노새와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물원의 공간적 기능을 묻는 문제도 출제돼요. 동물원에서 아버지와 노새가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버지가 노새와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원에 나와서 대포집, 술집에 갑니다. 이 술집의 공간적 의미도 중요해요. 대포집은 노새를 잃은 상실감을 떨쳐내고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으로, 나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서 노새를 잃은 괴로움을 떨쳐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나.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라고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노새가 없어졌으면 내가 이제 노새가 하던 역할까지 하면 되지. 라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노새다. 라는 아버지의 말에 나는 그럼 형들이랑 나는 노새 새끼고 엄마는 암노새네.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나는 안주만 집어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라고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나의 순수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랑 아버지랑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 나오더니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라고 말을 해요. 노새가 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가 져야 한다는 거죠. 법으로 잡아넣겠다고 이르고 갔대요. 아버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야박하고 냉정한 사회 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또 한 마리의 노새는 바로 아버지죠. 그리고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 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랑 노새랑은 대조되는 소재인 거예요. 노새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 사라져가는 것을 의미하고,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변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표시한 다음에 기역에서 미음 중 이질적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는 언젠가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이 떠오릅니다.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라는 말이에요. 노새는 당시의 현실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삶의 수단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로 노새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었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엄청 길었죠. 중요한 부분만 본다고 했는데도 벌써 20분 동안이나 봤네요. 시간 관계상 이 뒤에 나온 문제 해결과 적용의 훈민과 지문 분석이랑 핵심 정리는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멈추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재 정리 이런 거 다 중요한 거 아시죠? 소설의 길이가 긴 만큼 중요한 내용도 많습니다. 노새 2마리의 의미도 중요하다 했으니까 꼭 봐주시고, 지금까지 중3 1학기 국어 미래엔 1-2단원 노새 2마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